일본에서 또 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한 중년 남성이 호텔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건데요. 그것도 한낮에 말이죠. 당시 호텔 흡연장에서 투숙객도 아닌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한국인 직원이 발견하곤 숙박자 전용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가 모욕적인 혐오 발언을 들은 겁니다. 해당 남성은 머리 나쁘구나 코리아 라고 말하거나 너 때문에 이 주변 한국인을 다 괴롭혀주겠다. 네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 헤이트 스피치가 있는 것이다 라면서 공격적인 일본어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제1한국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하는 건데요. 현재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죠. 심지어는 욕설과 함께 그러니까 일본에 점령당하는 것이다 라는 도를 넘어선 발언을 반복하다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이 활발해지기 전 너도 나도 일본 여행을 가던 당시에도 호의적인 한국 여행객에게마저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취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째서 날이 갈수록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구조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열등감 속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게 뒤처지다 못해 망조에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현재 일본이 한국에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질투, 열등감인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기형적 금융 정책, 그리고 요즘 들어 두드러져 보이는 정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일본의 서민들을 한숨 쉬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기간 산업조차 민영화시켰던 과도한 정책의 결과로 시의적절한 개선을 가로막아버린 여러 사례들, 또 막강했던 국부의 증가에 비해 국민 개개인은 그만한 부를 누리지 못했던 일본식 경제체제의 부작용이 사회문화 전반에 무기력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보다 경기 부양에 더 목을 매는 이유가 이런 현실에서 오는 초조함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죠. 반면 한국은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 피해가 적었습니다. IMF가 지난 10월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이처럼 경제적, 정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누가 봐도 한국과 일본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를 외면하고 싶겠지만 어쩌겠나요? 이게 현실인데. 하지만 일본의 질투는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죠. 이번엔 K-팝을 의식하며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의 감정은 일본의 국민 아이돌인 아라시도 벗어날 수 없나 봅니다. K-팝 뿌리는 일본의 자니스타. 아라시 멤버 마츠모토 준은 미국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니스를 설립한 자니 키타자와는 60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보이그룹을 만들었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렸다. 아시아 팝 세대는 1960년대 자니스가 수행한 기본 작업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덧붙여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인 K-팝의 인기에 경계나 질투심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니 키타자와가 수십 년 전 토대를 마련한 건축이 이제 마침내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마츠모토 준의 이러한 발언은 마치 K-팝의 뿌리가 일본 아이돌 산업에 있다고 해석되면서 K-팝 팬들에게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아라시는 이전부터 K-팝에 대해 자주 언급해 왔었습니다. 마츠모토 준은 지난 10월 동남아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음악은 J-팝의 장점을 살려 많은 사람들과 소리를 듣는 것이고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즐기고 공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에 대해 입을 열었죠. K-팝은 서양 시장을 의식해서 만든다는 인상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의미로 K-팝과 음악성이 다르다고 말한 겁니다. 사쿠라이 슈도 K-팝에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스타일, J-팝다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의 장점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본인들의 말처럼 J-팝의 장점을 내세워 세계에 도전한다면 그건 비웃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괘씸한 점은 K-팝이 서양 시장을 의식한다고 비하했으면서 본인들도 팝 가수 브루노 마스와 협업해 Whenever You Call을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한 신곡의 홍보 발표마저 영어로 찍어 올리고 해시태그마저 깨알같이 영어로 적는 걸 보면 누구보다도 서양 시장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라시의 언행도 언행이지만 아라시 소속사 자니스는 유튜브에 아이돌 공식 영상을 올릴 때 히든 태그로 한국 가수들을 적어놓는 게 적발돼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태그를 입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청자에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앱이나 플러그인을 써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보일 거라 생각을 했던 걸까요? 확인해보니 실제 자니스 공식 영상엔 BTS, 엑소, 트와이스 등 6개 한국 아이돌 팀이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아라시와 소속사 자니스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앞서 말했듯이 질투와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고 현재 일본 사회는 한국에게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아라시는 K-팝을 잡기 위해 영어 신곡을 내놓으며 미국 방송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미국 음원 차트에서 368이라는 역대급으로 저조한 순위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어떨까요? 발매된 지 무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빌보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원 차트에서 쭉 상위권에 있기에 일본은 한국과 엄청나게 비교당하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위기인 속에서도 일본이 앞으로도 쭉 배합할 정도로 BTS와 더불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날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중 K-스타일이 특히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그중 BTS가 입은 옷은 이미 유럽을 접수했고 그 열기는 코로나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패션업계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탄탄한 팬덤을 가진 국내 패션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 중이죠. 스타트업처럼 가볍게 움직이면서 트렌드에 재빠르게 대응해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친 M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겁니다. 컨템포러리 캐주얼 브랜드 앤더슨벨은 국내 패션 브랜드로서 드물게 유럽 명품 의류 신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요. 작년 영국 명품 패션 편집숍 네타포르테에서 매입한 뒤로 완판에 가까운 92% 판매율을 기록했고 덕분에 최근 영국 편집숍 팝패치에도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앤더슨벨은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착용해 특히나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한국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영국 리버티 백화점의 팝업 전시 요청을 받아 아크네 스튜디오, 알렉사청, 더로우 등 해외 유명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로맨틱 크라운은 아이돌 사복 패션으로 인기를 얻어 3년 전 중국에 진출했는데요. 지난해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에서 하루 매출 8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화제를 모았죠.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일본에서 단독 팝업 스토어를 열었고 이후 일본 최대 온라인 패션 쇼핑몰 조조타운에 입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축덕들을 활용해 해외 진출에 나서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을 컨설팅해주는 스타트업인 왁티가 스포츠 분야 스타트업 중 역대 최대 투자액인 약 225억 원을 유치해 지난해 축구 패션 브랜드 골스튜디오를 런칭했죠. 골스튜디오는 세계 최대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으로부터 글로벌 독점권을 획득하며 일본과 중국에 법인을 설립했고 내년까지 동남아시아 유통 파트너와 총판 또는 라이센스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은 여러 분야에서 날로 커지고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대중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죠. 질투하고 비하만 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본인들의 추악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일본은 차라리 한국 콘텐츠의 힘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제이다움을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창피를 덜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뭐라 하던 개의치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전 세계의 한국의 소프트 파워 위상을 더욱 드높일 것입니다. 해당 사태와 중공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한 중국 내 책임 추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사활을 걸고 여론 조작과 선전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당력의 성공을 자랑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의원 비열을 퍼뜨려 당과 정부 위에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현재 그 대상은 미국
댓글부대 우마우당과 여론조작에 앞장서는 인플루언서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후보된 여론공작 활동 지침을 담은 문서가 온라인에 공개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발생 기간 미국과 관련된 선전을 지도하는 문답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선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문서에서는 미국의 전염병이 폭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문답식으로 여론 공작을 지시했다. 이로 미루어와 미국에서 한 폐렴이 급속 확산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문서를 찍은 사진에 낙서가 돼 있는 것은 한국의 인공지능 사진 검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완폐렴이 확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생물학자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선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전염병이 폭증하면 미국의 정치 제재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제도적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공정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의 제도적 우월성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방역에 불리하고 고압적인 공산주의가 유리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의 사망자 수에 따른 대응 지침도 담겼다. 문서에서는 미국의 사망자 수가 적다면 사망률을 강조하라. 만약 사망률마저 낮아지면 미국 정부가 감염자 통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를 독감 사망자 수로 처리한다고 지적하라는 구체적인 공작 방법까지 알렸다. 또한 미국이 치료제를 개발하면 미국의 사회적 의료 비용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의 저렴한 의료비를 상기시키며 우월성을 내세우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인들이 정부를 비난할 경우 미국 정치 체제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고 미국인들이 정부를 비난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정부를 은폐해 자국민들이 썩고 있다고 하라고 했다. 미국 정치계 반응에 따른 여론 공작 내용도 있었다. 문서에서는 양당의 대립이 심해지면 미국 정치 체제는 개싸움이라고 하고 양당이 협력하면 양당제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지적하라고 했다. 양당제의 허위성을 지적하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양당이지만 실은 한통속이라고 우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확진자, 사망자, 사망률이 적거나 낮을 경우 중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세계를 보호했다고 강조하라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중국 인터넷에 미국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망의 진실을 감췄다. 미국은 중국의 대응 조치를 배워야 한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원지다. 글로벌 위기는 중국 책임이 아니다라는 글이 대거 등장하며 미국의 음모, 반미 여론이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폐렴 해외 발원설은 지난달 2월 27일 중국의 호흡기 질환 권위자인 중난산 교수가 처음 제기했다. 이후 중공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이 거들고 나섰다.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도 나왔었다. 부단대 화산병원의 장원홍 전염병 과장 등이 중난산 교수의 해외 발언설을 반박했지만 곧 묵살되고 삭제됐다. 재미 중국 전문가 허칭리는 중국의 확산이 감소세라고 하는데 사고력을 지닌 중국인이라면 데이터 조작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공 언론들의 전반적 논조는 중국 공산당의 제도와 시스템이 서방보다 훨씬 낫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염 상황이 심각한 한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샤오프농 등에게 노승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샤오프농은 공산당을 추종하는 것을 애국으로 혼동하고 진공여론에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중국 전문층이다. 허칭리은 또한 중공 언론들은 미국이 방역에 실수해 2020년 대선 판도가 역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중공 댓글부대 우마우당 여론공작 서식 노출, 빈칸만 채워 각국 육보. 최근 해외 1인 미디어는 우마우당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게시물 서식을 공개했다. 서식은 중간중간 빈칸에 국가명만 채워넣으면 완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내부 고발은 중공 댓글부대 소속 인터넷 논객과 우마우당 가운데에서도 양심 있는 이들이 은밀하게 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어로 작성된 서식은 다음과 같았다. 대화창을 개방한 것으로 보이는 화면에서는 먼저 서식이 제시됐고 상대방이 어느 나라라고 물었다. 그러자
올린 인물은 영국,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라고 답했다. 서식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다. S역병 사태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다. 내가 의병원에 있는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매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검진을 받으러 오지만 진단 키트가 없어 환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불도령 인구가 많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집에서 혼자 죽었다.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염자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배선은 증가가 낮은 거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난 이미 귀국 비행기표 예매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힘을 합쳐 큰 일을 해야 한다. 서식과 동일하게 작성된 글은 이후 캐나다, 프랑스, 일본, 미국의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이런 내용은 각국에서 전염병 상황을 과장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국 정부가 전염병 상황을 감추고 있으며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담고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시켜 각국 정부를 은연, 중에 악마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악랄하다. 또한 글 말미에서는 중국을 안전한 곳으로 포장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하고 교묘한 말로 애국심을 부추겨 읽는 이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 비슷한 여론공작 게시물은 여러 종류가 발견된다. 중국인 상인들 큰일 났다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5의 전염병 상황이라는 글이 검색된다. 이 글에서는 5 지역에서는 상점은 문을 닫고 중국인들은 집이 있어도 돌아가기 어렵다. 5의 중국인 상인들 큰일 났다며 각국의 전염병 상황을 허위, 과장하고 그 피해가 중국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슬며시 주입한다. 빈칸에는 각각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등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 국가명이 들어가 있다. 첨부된 사진과 국가명만 다를 뿐 모두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중공이 이런 여론공작을 실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중세전선, 집중격리 병실 5만 2,000개 긴급증설 지시 내부문서 유출. 중국 당국이 중공 바이러스가 진정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경제활동 정상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5만 개 이상의 격리시설 긴급증설 준비를 지시한 지방정부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